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호기심 많은 폴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끔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든 제 책을 출판되지 않은 그런 책들 2개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 만든 컨텐츠를 어떠한 얘기들을 할 것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20대 때 처음으로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하려고 마크투비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때 퍼블로그라는 사이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느 정도의 종이장 수를 채우면 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많이 갔죠. 어제 놀면서 언성이 너무 높아져갖고 즐거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느라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제 젊었을 때 이야기들과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 마음과 제가 가고 싶어하는 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제 생각들이 담겨있는, 정말 누구에게 좀 보여주기는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 친구랑 저만 갖고 있는 책이고요. 이 7월이라고 써있는 책은요, 제가 세줄일기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3줄씩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이 좀 적적하다거나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진과, 내가 원하는 사진과 이렇게 짧은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좀 유치한데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구름 사진 넣고 옛날 싸이처럼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했었나를 좀 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데킬라거든요. 저는 술에 대한 글을 자주 써요. 선배님들 계신데 좀 부끄럽지만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막 엄청 잘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의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킬라 사진을 이렇게 놓고서 이런 글을 씁니다. 소주도 좋아하지만 침부터 생기는 내 사랑 데킬라, 날 남쪽 나라로 데려가줘, 뜨겁게 살고 싶어. 2020년 1월 16일 홍콩에서 썼네요. 홍콩에서 술을 마셨었나봐요. 제가 꿈이 데킬라의 본토 나라에 가서 멕시코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데킬라를 마시는 게 꿈이거든요. 뭐 그런 유치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제가 썼던 글을 주제로 하나를 삼아서 제 안에 있는 자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의 패션이나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첫 번째로 고른 주제는 내 인생의 신조입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이 좀 삭제가 되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3번째 찍는 거거든요. 일단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20대 때 어디서 보고서 나랑 내가 취하고자 하는 삶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살아보자, 이 글 너무 멋있다 해서 담았던 글입니다. 내 인생의 신조. 이것은 29번째 이야기였네요. 내 인생의 신조.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이다. 힘들 때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내 신조를 강하게 믿고 좀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자 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제가 그 코멘트를 좀 단다고 하면요,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예, 저는 실제로 지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그 상상력과 창의력은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 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대화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의 대화를 좋아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중소기업만 계속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약간 뭐 미술을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 의상을 공부하는 친구들, 뭐 개그계 쪽에서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조금이라도 다른 삶의 얘기를 듣는 거 좋아해요. 만약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책이나 수필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제 안으로 자꾸 집어 넣으면서 이런 인생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행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행을 제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의 얘기들을 그 그림같이 머리에서 그리면서 그 이야기들을 품으면서 이런 곳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세상에는 다른 삶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배워가면서 상상력을 막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도 하고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세우기도 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런 상상력을 키우면서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줬고 저를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줬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데 되게 많이 큰 힘을 준 부분에서 여기 보면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인데 제가 역사과인데 역사를 하나도 모릅니다. 공부를 안 했고요. 철없는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역사과를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딱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그래서 현재를 잘 보고 이렇게 다듬어 가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이게 정확한 멘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면 저는 좀 성장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매일매일 똑같이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나 같은 후회와 같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실수들을 보면서 좀 고쳐나가는 제가 최근에 좀 친구들한테 좀 철들어라 좀 나이값을 못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전에는 똑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던 친구들은 많은 뭐 생활고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스스로의 성숙감도 있어서 조금씩 다들 좀 변해갔는데 저는 너무 철모르고 지금까지 날떴던 것 같아서 좀 이런 친구 만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좀 이렇게 좀 대해줘야겠다. 너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이해해줘라고 하는 건 또 아니겠다 싶어서 지금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해보거든요. 좀 겁이 나더라도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하고 그 직원들한테도 안 해본 거 있으면 겁내지 말고 해보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그런 어마어마한 남들이 안 했던 시도를 해서 그걸로 인해 성공을 얻고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지금 약간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이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남들이 가는 길만 그대로 갔다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을 테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많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믿는 부분은요.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술 얘기를 간혹 자꾸 하는데요. 저는 막 술이 마시는 그 술맛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엄청 많이 웃을 수 있어서요. 일주일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술 먹을 때
인생이 뭐 이래 막 오늘 하루 왜 힘들었어 그 자식이 뭐 막 이렇게 해서 먹는 부분보다는 자 열받았어 오늘 그러면 가서 푸는 거야. 그래서 야 맞는 친구들 모여서 야 먹자 막 즐겁자 너 오늘 뭐 했냐 나 뭐 했다. 옛날에는 뭐 남자 얘기도 하고 막 연예인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아침에 출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그러면은 그런 거 질문했어요. 그럼 너 술 먹기 전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 어릴 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삶을 살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물론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버셔서 그 돈 쪽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누구나 겪는 사춘기, 누구나 겪는 가정에 약간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요. 슬플 때가 굉장히 많았죠. 방문 걸어 잠그고 나름 사춘기 시절을 힘들게 많이 사춘기 시절부터 아니 아주 아기 때부터 커나갈 때 결혼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낸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음악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좋았던 거는 만화책이었었어요.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너무 내용이 재밌고 막 에로틱하고 막 사랑스러운 내용도 있고 대부분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막 이제 학원물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일본의 학원물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만화는 그 막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 슬프다 하면은 만화책을 집에 이만큼 쌓아놓고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잊게 되는 네 그래서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제가 사실 제 최고의 저의 스승 같은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보고 잘하고 좋아하는 분은 이상은 님이거든요. 가수 리차이라고 활동도 하시고 네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너무 멋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그 분위기에 취하고 가사에 완전히 빠지면서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좀 왜냐면은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좀 바르게 크고자 삐뚤어지지 않고자 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꿈이 굉장히 허황된 편이에요. 제 꿈은 지금의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참 창피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과거의 꿈은 홍대에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상은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문세도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많은 예술가들을 좀 만나는 게 꿈이었고 그때 인디밴드들도 엄청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뭐 인디밴드들이 있다면 무료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그 꿈을 꿨었어요. 진짜 가수가 되고 차라리 예술인이 되는 게 낫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정말 철부지 없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 제 등을 계속 떠밀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에 물론 현실 자각이 되면서 내가 진짜 이룰 수 없는 꿈을 꿨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집 한 채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허황된 꿈을 꾸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터놓을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저를 뒤에서 엄청 밀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게끔 한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신조, 제 인생의 신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댓글로 이런 거를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달아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어떤 신조로 살고 계시는지 약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할 얘기는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주제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좀 다듬어질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 좀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너그러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밤 보내세요.